팬 아메리칸 6 항공편은 세계 일주 여행을 마치면서 몇몇 경유지를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1956년 10월 16일 소더린 오브 더 스카이즈라고 불린 보잉 377 스트라토 크루저는 호놀룰루를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행의 제일 마지막 구간이었는데 아무도 이 비행이 마지막이 될 뻔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비행기는 저녁 7시 30분에 출발해야 했지만 정비 문제로 인해 탑승이 거의 1시간 지연되었습니다. 승객들은 약간 조급해지고 있었죠. 비행기는 마침내 저녁 8시 26분에 이륙했고 곧 4,000m의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한동안 비행기가 난기류를 겪으면서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몇 시간 후 불빛이 희미해졌고 승객들은 편하게 잠을 자려고 빈 좌석에 누웠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수면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새벽 1시쯤 조종실 승무원들이 6,400m 고도까지 상승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필요한 높이에 도달했을 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1시 20분에 비행기 엔진 중 하나가 과속을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를 조정하던 부기장 조지 해커는 비행기의 속도를 늦춰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기장 리처드 호그는 엔진에 공급되는 기름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잠시 후 엔진이 꺼졌지만 프로펠러는 기류 속에서 계속 회전했어요. 이로 인해 항공기는 귀중한 연료를 잃기 시작했고 속도가 심각하게 떨어졌습니다. 비행기는 이제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겨우 시속 280km였어요. 게다가 분당 305m의 놀라운 속도로 고도를 잃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3개의 엔진도 엄청난 하강 속도를 줄이려고 애쓰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다른 엔진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갑자기 기장은 4번째 엔진이 고장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비록 전속력으로 작동하고 있었지만 약간의 동력만 생산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 45분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4번째 엔진이 폭발음을 내기 시작했고 조종사들은 엔진을 꺼야 했어요. 이제 비행기는 오직 2개의 작동 엔진에 의존하고 있었고 점점 더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항공기가 얼마나 많은 연료를 소비하고 있는지 계산했고 조종석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종사들은 끔찍한 진실에 직면했습니다. 비행기는 샌프란시스코까지 갈 연료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호놀룰루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오그 선장은 미국 해양경비대에 페남 90943 6 항공편이 태평양 상공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무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 해양경비대 쾌속정은 항상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해안 사이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들은 가장 가까운 비행기들에게 무선 메시지를 전달했고 날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대개 돌아오지 못하는 지점 근처에 배치되었습니다. 이곳은 비행기가 이미 연료를 너무 소비했기 때문에 무언가가 잘못되면 되돌아갈 기회가 없는 지점을 가리킵니다. 그날 밤 해양경비대 쾌속정은 78m 폰처 트레인이었고 윌리엄 어리 지휘관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배를 향하여 610m의 고도에서 수평을 유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가 뜨기를 기다리며 12km의 원을 그리며 배 위를 날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들이 비행기의 날개를 바다와 수평으로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주변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이는 어두운 곳에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낮에는 모든 승객들을 구조하는 것도 더 쉬울 겁니다. 24명의 승객과 7명의 승무원을 태운 비행기의 기장이 비행기를 포기하기로 한 결정은 쉽지 않았고 신중을 기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수많은 요인들을 따져봐야 했습니다. 비행기를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 연료를 버려야 할까? 지금 착륙해야 할까? 아니면 시야를 더 확보하기 위해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2개의 엔진을 잃었기 때문에 비행기는 연료를 너무 빨리 태우고 있었습니다. 바다로 빠지는 것 밖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었어요. 스트라토 크루저는 해경 쾌속정 주변을 돌면서 고도를 610m에서 1500m까지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비행기가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하고 가벼워져서 다행이에요. 비행기가 가벼울수록 수면에 더 오래 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불시착 후의 화재의 위험도 더 낮았습니다.
기장은 다른 페남 스트라토크루저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그 비행기는 꼬리가 부러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그 기장이 뒤쪽에 있는 승객들에게 비행기 앞부분으로 이동하라고 했어요. 엔진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승무원들은 객실에 있는 느슨한 물건들을 모두 치우고 승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이후 승무원들은 겁에 질린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승객들은 비행기가 회전하면서 어두움 속에 착륙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매우 안도했습니다. 또 다른 위안은 해경 쾌속정이 밖에 기다리면서 가능한 한 많은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날씨는 좋았고 바다는 매우 고요했습니다. 오전 5시 40분 오그 기장은 해경 선박에 그가 비행기를 버릴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배는 조종사들이 수면 위의 높이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물속에 두꺼운 폼 경로를 남겼습니다. 오전 6시 15분에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여전히 시속 17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이미 표면을 따라 수백 미터를 이동했고 속도가 늦어지기 시작했을 때 최악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날개 중 하나가 파도에 부딪혔고 비행기가 거의 180도 회전하면서 꼬리가 부러졌습니다. 그 후 몇 초 만에 비행기 코가 물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나중에 말하기를 그 무시무시한 순간에 보이는 것은 물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1분도 되지 않아서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비행기 앞쪽이 다시 물 위로 떠올랐어요. 폰처 트레인에 탄 사람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재난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런 추락사고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비행기에 탑승한 31명의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단지 몇 명만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폰처 트레인에 탑승한 사람들이 승객과 승무원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깨닫자 여러 척의 구조선들이 잔해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한편 기장과 대피를 돕도록 배정된 승객들은 재빨리 구명보트 3대를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구명보트 하나에 올라타기 시작했을 때 보트가 제대로 부풀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구조선이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망가진 구명보트에서 쾌속정으로 즉시 이동했습니다. 오전 6시 35분 마지막 잔해가 파도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즈음 이미 모든 사람들이 해경선에 안전하게 타고 있었어요. 그들은 장교 숙소에 머물렀고 며칠 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팬 아메리카 6편 추락사고는 여객기가 바다에 추락했지만 모든 승객이 안전하게 구조된 최초의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아슬아슬했던 순간들이 모두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비행기 옆에서 떠다니는 구명보트들, 생존자들이 구조보트로 옮겨지는 모습, 비행기가 빠르게 가라앉고 파도 사이에서 사라지는 모습까지요. 얼마 후 모든 승무원들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고 승객들을 안전하게 지킨 공로로 상을 받았습니다. 리처드 오그 기장은 뛰어난 기술과 영웅적 행동으로 민간 비행 조종사상을 받은 최초의 인물입니다.